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헬류입니다. 25년 5월 2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증시 속보라고 위에 올려드렸는데, 자, 미국 증시가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작은 안 좋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의 하락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상승 전환했어. 상승했다고 해서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강보합이 끝났습니다. 강보합에. 그러니까 하락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도 빨간불이니까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변화가 있다고. 변화라는 게 뭡니까? 아시아 증시가 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어제 우리 증시는 1% 빠졌고 뭐 일본 증시도 0.6% 빠졌고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세력들은 옵션 포지션을 많이 짝거리는 세력들은 이번 주 전략을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보합에 끝났다고 해서 전략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자, 당분간 증시 이렇게 대응하자. 답부터 드리자면 현금은 아끼자. 자,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자, 있는 현금 아끼자. 우리 회원님들도 소폭 수익낭 종목 일단 팔아서 현금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증거자료 캡처해서 보여드렸었죠. 자, 뭐 손실 봐가면서까지 만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략은 바꾸지 않는다. 요 내용이고 맨 먼저 미국 증시가 그러면 개파락이 크게 나오다가 왜 보합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감세 법안 미 하원 예산의 통과 본회의 표결 임박 이거예요. 자, 1차에서는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16일 날 있었어요. 16일 날. 1차에서는 통과가 안 됐는데 어제 간밤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 임박. 본회의는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날짜까지는 모르겠어요. 날짜까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여 자, 이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이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자, 17대 16으로 자, 1차에서는 부결됐어요. 근데 2차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본회의는 이번 주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회의에서 또 부결되면 또 어떻게 되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거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묻어버리고 없던 거로 쳐주다. 그런 뉴스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 그걸 알고 가자는 내용입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개파락이 크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뉴스가 아침 일찍 미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서 쭉 올라와서 보합에 끝났다. 이게 전날 종가잖아. 보합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0.02 보합에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년물 구체금리인데 이게 장 초반에 이렇게 꼭대기에 딱 쭉 내려왔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뉴스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차 통과, 본회의는 통과 안 한 겁니다. 쭉 내려왔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그렇죠? 여기를 올라가면 참 부담 가거든. 참 부담 가거든. 부담 가는데 다행히 내려왔어요. 얘도 다행히. 그런데 요 며칠 이번 주 잘 봐야 되냐. 또다시 올라가면 부담이 가는 거고 또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마음 놓고 공격적으로 뭘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저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을 한다면 그래도 뭘 봐야겠습니까?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지수도 개파락이 있었지만 쭉 올라오다가 보합까지는 못 올라오고 0.5% 하락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부터 보면은 엔비디아는 보합에 끝났습니다. 보합에 끝났고 지금 시간에서도 약보합으로 되어 있고 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2%가 빠졌습니다. 테슬라 2% 빠졌고요. 자, S&P하고 나스닥은 보합이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다우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왜? 얘가 올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 자, 약가이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그때 개파락이 쭉쭉 나온 겁니다. 근데 빠진 거 회복하는 거예요. 올랐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오늘은 올랐지만 빠진 거 회복하는 거다. 얘가 다우지수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이틀인가 있었잖아요. 얘네가 빠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 그런데 오늘은 얘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우지수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미국 선물지수인데 현재 시간 6시 58분입니다. 2분 뒤에 미국 선물지수가 움직일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개파락이 크게 나오고 회복을 해서 보합권에 끝났어. 그런데 선물지수에서 떨어지면 또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선물지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증시로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 증시 선물지수를 잠시 후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력은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도깨비 밸류가 이번 주에는 2590에서 2570까지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거기까지는 열어놓자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없었어도 우리 증시는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까지 2590, 2570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아주 컸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생각보다 하루에 빠졌지. 이틀 정도에 빠질 거를 하루에 훅 빠졌던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좀 전에 보여드린 뉴스 때문에. 그 감세안이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관세가 아닙니다. 미국 자기들 나라만의 감세, 세금을 줄여준다 그거잖아요. 기업들. 그 공약을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였단 말이에요. 관세가 아니고. 자, 그래서 2570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했는데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어제 제가 마감글에 설명해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2520까지도 20에서 30까지도 빠질 거에 투자를 더 늘렸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이 떨어지진 않았어. 그럼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마감글에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어. 야, 그럼 우리 있는 현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안 쓰고 그냥 있는 현금 당분간 들고 있겠습니다. 자, 현금이 많습니까? 들고 있는 주식이 많습니까? 주식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현금은 들고 다음 기회를 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어제 거예요. 이게 어제 거. 자, 이게 신용 등급 강등 그 전 거. 자, 그러면 하락에 50%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돈 많은 세력, 외국인 애들이 이번 주 대한민국 증시는 옵션 만기까지, 옵션 만기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2570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자, 44%, 2540. 그러니까 2570에서 30포인트 더 떨어지는 거에 늘어났지. 그렇죠? 더 늘어났잖아. 그렇잖아요. 2590은 18%밖에 안 됐었는데 2590은 조금 늘었고 그런데 어제 벌써 내려왔어. 2590까지는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2590에 배팅한 애들은 어제 맛있게 먹었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야 대한민국 주식 2590까지 떨어질 것 같아. 거기까지 배팅하자. 그럼 우리 최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런 애들은 어제 먹었단 말이야. 어제 259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2570까지 내려가야 또 그 나머지 애들도 맛있게 먹을 텐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또 윗골이 남길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윗방향을 보자고. 윗방향은 너무 멀어요. 2690, 2730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너무 멀다고. 그 위까지 쫙 끌어당기진 않는단 말이야, 이번 주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때를 6월 둘째 주까지 보는 물량이란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럼 어제 하루짜리를 한번 볼게요. 어제 하루짜리 고점을 원하는 애들이 어디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제 하락에 배팅한 애들 가장 많이 들어온 애들이 245예요. 245. 245. 아니야, 345. 어제 3, 4호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제 단타로 배팅한 애들도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어? 아침 우리도 맛있게 먹었잖아. 어제 선물하신 분들. 제 채널방에서 맛있게 먹었잖아. 선물 채널방에서. 자, 그럼 위로 배팅한 애들은 도깨밸류가 지난주에 말했죠. 351을 넘어가기는 이번 주에 힘들다. 351을 넘어가긴 이번 주에 힘들다. 만약에 호재가 생겨서 올라가더라도 351을 훌딱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번 주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하루짜리 대응하는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제가 보기엔 요 자리가 맥이에요. 맥이 무슨 얘기냐. 오늘 미국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증시가 어제 개파르게 나온 여기 있죠.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냐. 결론은 3, 4구. 어제 우리가 여기서 하락에 배팅했단 말이야. 3, 4구 위에서. 그걸 맛있게 여기까지 먹은 거란 말이야. 단방에 그냥. 20분 만에. 자, 그런데 오늘 어제 빠진 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죠. 상승이 나오겠죠. 자, 이쯤에서 미국 선물지수 볼게요. 선물지수 어떻게 시작하는지. 자, 다행히도 파란불이긴 하나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시작할 때쯤에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선물지수가 이대로만 있는다면 우리 증시 시작할 때까지 이대로만 보합권에 있는다면 오늘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갭상승이 뭐 어제 3, 4, 6에 끝났으니까 뭐 3, 4, 8 뭐 어느 정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4, 9를 넘어가느냐 3, 4, 9 넘어가는데도 자꾸 외국인 애들이 누르느냐 이게 중요해. 그럼 그걸 어디서 보느냐 도깨비밸류 채널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3, 4, 9 정도 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른다는 것은 3, 4, 9 위로 못 올라가게 누르는 거잖아. 그것을 어디서 보여드리냐 채널방에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0분 계신데 여기서 이 방에서 보여드리는데 이 방 주소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여기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인다 뭐 그런 내용을 막 올려드려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막 팔면은 못 올라가게 누르는 거거든 지수를. 그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 대응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짜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채널방에 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답은 뭐였어요? 오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신규 매수를 하자. 미국 증시 안 떨어졌어. 뭐 하자. 이런 내용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이 내용이고 오늘 하루짜리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348 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349 위를 넘어가면은 외국인 애들이 누를 건지 만약에 상승 탄력이 더 주면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금요일 날 종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운이 좋으면, 운이 닿으면, 미국 선물지수가 막 올라가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누름이 나올 것이다. 누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 자리다. 3, 4, 9.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계속 보면서 채널방에 올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전략을 짜는 거 바꾸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걔네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두는 구간이 어디느냐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죠. 그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 마감 거 보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오늘 마감 영상 보면 예를 들어 이거잖아.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서 이야기해 드려 좋겠죠. 2590이나 2570에 내려와야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 전략 짜는 거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제 2590에 와서 그거는 어제 수익을 거뒀어. 그럼 2570까지 또 내려오는 걸 바라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고
옵션 포지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야, 미국 증시 안 빠졌어. 그럼 올라가려고 막 매수해갖고 올리려고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사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잖아. 그 힘이 세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르지 않는단 말이야. 야, 우리가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세다. 근데 이 구간에서 한 번쯤 쉬어갈 타이밍 구간에서 시장의 힘이 셀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흐름을 보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였습니다.